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리얼티 인컴의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EO 서밋 로이는 5가지 주요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제공했는데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리얼티 인컴은 3분기에만 2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투자금은 주식과 부채 발행으로 대부분 조달했습니다. 이는 꽤나 공격적인 행보인데요. 여기 보이는 지난 10년간의 투자 금액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은 아직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68억 달러나 투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자본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리얼티의 한 주당 AFFO, 즉 한 주당의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2023년에 주당 AFFO 가이던스 범위를 3.98달러에서 4.01달러 사이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CEO는 리얼티의 성장 동력인 부동산 투자 활동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분기에 리얼티가 투자한 부동산, 그리고 이 자산들을 다양한 고객들에게 임대해서 6.9%의 캡레이트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캡레이트는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적용하기 전에 순수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3분기에 진행된 부동산 거래는 총 132건인데 이 중에 34건의 세일 리즈백 거래가 총 13억 달러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6개의 거래는 건당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형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2분기 대비 투자 스프레드가 30bp 감소하는 부정적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기간에 자본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중의 10년 평균 금리가 올해 2, 3분기 사이에 약 55bp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영업지표들을 설명했는데요. 리얼티가 보유한 부동산들의 입주율은 3분기 말 기준으로 98.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여전히 높은 값이긴 하지만 최근 3개 분기 동안 특히나 높았던 99%에 비하면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신용 감시 목록, 크레딧 와치 리스트는 이번 분기 말 기준으로 연간 기본 임대료의 2.5%를 차지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리얼티가 받는 임대료 중에 2.5% 정도는 리스크가 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은 2분기 말과 대비해서 1.2% 감소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10월 1일부터 성공적인 채권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시네월드가 이 신용감시 목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츠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지표인 동일점포 임대료가 2.2% 증가했는데요. 2023년 연간 성장률의 가이던스는 약 1.5%라고 했고 이와 관련해선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CEO는 리얼티가 A3, 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재무상태표 관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리츠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중요한 발판 중 하나가 바로 이 낮은 신용등급인데 반해 리얼티는 이미 성장을 위해 상당히 많은 차입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경영진도 신용등급 변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3분기 동안 리얼티는 주로 ATM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했고 이런 유상증자로 약 8억 9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현금과 크레딧 패실리티에 있는 여유, 그리고 기타 출처를 통해서 45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의 여유가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는 시가총액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단기 유동성 외에도 여기 그래프에 볼 수 있듯이 현재 채권 만기 일정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연도에 갚아야 되는 채권 원금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죠. 다만 2026년에 갚아야 되는 채권 규모가 36억 달러로 조금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CEO는 리얼티의 안정적인 성장, 투자 모델이 지난 29년 동안 104개 분기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성적표 덕분에 S&P 500의 배당 귀족주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죠. 그는 또한 최근 진행한 M&A 투자건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영상 후반에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얼티인컴의 3분기 재무실적을 보겠는데요. 부동산 임대율과 동일점포 임대료의 변화는 이미 앞서 CEO가 언급했었죠. 그래서 공시를 더 열어서 자세히 보니까 최근 임대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극장과 피트니스 섹터였습니다. 이렇게 극장 및 헬스장들은 코로나 때 받은 부정적 여파를 복구하는 단계인데요. 때문에 이런 일회성 상승을 제외하면 전체 임대료의 상승률은 약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평소라면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최근 1, 2년 새의 빠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한다면 훨씬 낮은, 투자자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값입니다. 경영진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희 채널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리얼티 인컴 분석에서 보았듯이 이 리츠의 약점 중 하나는 임대료 인상률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계약 구조였는데요. 최근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모두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 약점이 부각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매출 규모로 보면 3분기에 리얼티는 10억 달러의 임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이익, 현금 흐름은 조정된 FFO, 즉 배당 가능한 현금 흐름인 AFFO 기준으로 보면 7억 2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2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리얼티는 이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계속 발행했기 때문에 한 주당의 AFFO는 앞서 본 대로 이번 분기에 1.02달러로 전년 대비 4% 정도만 증가했죠. 역시나 앞서 본 동일 매장 임대료의 상승분이 이 FFO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기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성장은 주로 인수합병, 투자를 통한 이익 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얼티의 3분기 투자금을 보면 먼저 부동산 취득에 17억 달러가 투입됐고 추가로 3억 4천만 달러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부동산 투자금은 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는데요. 연간 계약 임대료의 약 20%는 투자 등급 고객으로부터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의 퀄리티 높은 임차인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Q&A 섹션에서 가장 중요했던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최근 약간의 하락을 보인 입주율과 관련해서 경영진은 리얼티가 새롭게 투자하는 자산들의 성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최근 집중하는 부동산 자산들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원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산에 투자를 늘리면 더 높은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입주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티가 이런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얼티는 최근 유럽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들인 아스다와 9억 달러, 그리고 모리슨즈와 1억 7천만 달러의 세일 리즈백 거래들을 체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일 리즈백은 해당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리얼티가 인수하고 그대로 다시 해당 기업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구조이죠. 그리고 이 두 부동산 거래는 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유럽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아직 미국보다도 낮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경영진은 이런 해외 투자 비중을 3-40% 정도로만 유지하고 나머지 6-70%는 미국에 계속 투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즉, 최근 유럽 투자가 늘어난 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도 리얼티는 미국 중심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밝힌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진행 중인 스프릿이라는 또 다른 리츠 인수와 관련해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는 기존 신용등급을 모두 유지하고 안정적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이번 M&A가 리얼티의 재무상태표를 유지 혹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번 인수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용지표와 채권 약정들에는 근본적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오히려 합병된 이후의 리츠 규모가 더 커지면서 채권자들의 안정성은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리얼티 인컴 성장 전략의 핵심은 신규 부동산 투자이며 이런 투자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대형 투자건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리얼티 인컴과 스피릿 리얼티라는 리츠는 약 93억 달러 규모의 주식 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이 거래는 2024년 1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스피릿 주주들은 원래 보유하던 주식 한 주에 리얼티 인컴 보통주 0.762 개수를 받게 되고 합병 이후에는 회사 전체의 87%를 기존 리얼티 주주들이 소유하고 13%는 스피릿 주주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리얼티 주주들이 기대할 만한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주당 AFFO가 2.5% 증가하고 이외에도 비용 시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회사 규모 확대입니다. 합병 이후의 회사는 약 63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리얼티 인컴은 S&P 500에서 네 번째로 큰 리츠, 주요 부동산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경영진은 이번 인수합병이 레버리지 중립적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식 발행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거고 리얼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A3, A- 신용등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몇 개 안 되는 미국 리츠 중 하나라는 것도 경영진은 강조하고 있죠.
다음으로 리얼티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라는 카지노 호텔에 9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분석한 바 있는 블랙스톤이라는 글로벌 사모펀드가 원래부터 보유하던 카지노의 지분 일부를 사오는 거래입니다. 리얼티가 투자한 이후에 JV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거래는 2023년 4분기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합작 투자를 통해서 리얼티는 벨라지오의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지분을 사게 되며 간접적으로 22%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은 약 73%를 보유하게 되고 실제로 이 호텔을 운영하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나머지 5%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투자건은 리얼티가 두 번째로 카지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요. 회사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는 아니지만 A급 카지노 부동산에 트리플 넷 리즈를 제공하는 건 보통 우량한 부동산 투자로 여겨지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티는 디지털 리얼티, DLR이라는 또 다른 상장 리츠와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 건설 중인 두 개의 맞춤형 데이터 센터에 또 다른 합작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 투자건의 구조를 보면 리얼티는 80%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원래부터 이런 데이터 센터에 집중 투자를 하는 디지털 리얼티가 나머지 20% 지분을 가져갑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은 S&P 100에 포함되는 투자 등급을 가진 대기업 한 곳이 100% 사전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만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4년 중반부터 역시나 6% 후반의 초기 현금 임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 투자도 역시나 특정 섹터의 리더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리얼티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매력적인 투자건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리얼티의 3분기 업데이트를 마치겠고요. 이 리츠는 월 배당과 꾸준한 배당 성장으로 많은 배당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리얼티 인컴 자체뿐만 아니라 유사한 고배당 리츠,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배당주들,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적합한 비중 등을 분석한 영상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함께 살펴본 투자건들과 최근 2년간의 수익률 분석까지 포함한 케이스 스터디를 런칭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런 분석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배당주 분석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